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톰이 에디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패키지 파일들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드리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프로그램만 짜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들을 했더니 너무 진도가 빠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아톰을 사용을 하실 때 이 패키지 파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이렇게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에디터가 좀 더 여러분들이 코드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윤택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고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폴더에 직접 찾아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띄우는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저장 누르고 가서 여기 가서 실행하고. 근데 요거를 조금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에 갑니다. 파일에 가셔가지고 여기 세팅즈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스톨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스톨, 여기 인스톨 있죠? 여기 인스톨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검색창이 있죠? 서치 패키지스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은 HTML 프리뷰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HTML 다시 프리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아톰 HTML 프리뷰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가 안 됐으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다 하신 후에 이 창은 닫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코드나 하나 열어봐 주시고요. 우리가 실습했던 거 아무거나 열어봐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코드를 변경을 했어. 근데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H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프리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모든 브라우저랑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만든 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는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브라우저들마다 다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그 브라우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로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죠.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H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지금 저는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일 건데 아슬하게 보입니다. 아슬하게. 이렇게 자기가 깔린 패키지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프리뷰 HTML이라고 있죠.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면 실행이 되죠. 예,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 이것마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메뉴에 가보시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패키지. 그러면 여기 깔려있는 패키지가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깔려있죠. 예,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프리뷰 HTM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실행시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직접 선택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신색이죠. 자, 또 이거랑 비슷한 걸로는 아톰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상의 서버를 두고 거기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설치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뭐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자,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미니맵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코드가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은 대충 내가 어느 위치에 코드를 작성해 놨는지 약간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순간 이동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나 이렇게 실루엣이나 색깔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구나, 아니 뭐 여기 CSS가 있구나, HTML 태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순간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슥슥 갈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긴 변수 선언들이 막 돼 있구나, 그렇구나, 어떻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미니맵이 있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뭐 크게 이게 뭐가 필요했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점점점 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미니맵의 중요성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설치를 하시고요. 나중에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검색에다가 미니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맵. 자, 그러면 여기 미니맵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톨 하실 분들은 여기 설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많이 쓸 거냐면 CSS 할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색깔, 제가 이거 16진수 코드 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때 어떻게 알려드렸었나요? 네이버 가서 색상표, RGB 색상표 검색하셔가지고 16진수 코드 알아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그 사이트에 가서 색깔을 보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팔레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깔 쪽으로 가셔서 난 이 색깔을 선택하고 싶다. 선택하신 후에 지금 이게 너무 화면이 잘려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라색 계열로 내가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 16진수 코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RGB 이건 16진수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부분은 필요 없죠. 스카이 블루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를 깔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이렇게 입히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넣은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이죠? 네. 자, 이 기능을 하는 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다시 세팅지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검색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컬러 피커라는 겁니다. 컬러 피커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쭉쭉쭉 내리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검색어로 나와도 위에 올라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91,091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 받은 수예요. 그러니까 9만 명이 이걸 지금 쓰고 있다는 거고, 제가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거, 요 컬러 피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수를 보고도 대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거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제가 좀 코드를 엉망진창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여쓰기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상속 개념도 그렇고 화면에 대한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건 부모고 얘는 자식이고 또 얘는 부모고 자식이고 이렇게 상속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태그에서 보시면.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여쓰기의 중요성이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칩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냥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는 엄청나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쵸? 이거 구분 가십니까? 저는 요만큼만 써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쵸? 그 정도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들여쓰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탭이랑 시프트 탭 아니면 뭐 이런 걸로만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맞추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렇게 삐뚤어 놓게 놔두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법의 키로 짠! 하면 다시 싹 다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자, 요게 이제 코드를 이쁘게 다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패키지인데요. 자, 그거는 아톰 다시 뷰티파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 HTML, CSS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됐건 PHP가 됐건 파이썬이 됐건 뭐 루디가 됐건 자바가 됐건 C가 됐건 C++이 됐건 여기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코드를 정렬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 정렬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신 없으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단축키는 Ctrl Alt B입니다. Ctrl Alt B. 자, 그럼 한번 제가 또 틀려볼까요? 이거 땡겼어. 그러면 Ctrl Alt B. 자, 이렇게 되는 거 Ctrl Alt B를 누르면 뿅 다시 정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정리가 되니까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패키지 버튼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톰 뷰티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까 제가 크로스 브라우징을 할 때 HTML 프리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종 브라우저마다 다 직접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브라우저마다 일일이 이거를 다 실행시키기가 또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인 브라우저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익스,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요, 제가 이 창을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창을 조금 올리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올렸다는 얘기는 아래에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이거 화면이 살짝 잘리긴 했는데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 창을 다시 줄일게요.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쭉 생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크로스 브라우징으로 여러 개로 한번 돌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파리도. 근데 보통 사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4개만 있을 거고, 오페라나 파이어폭스는 여러분들이 굳이 깔지 않으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크롬은 대부분 많이 깔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어폭스가 깔려 있다. 그럼 파이어폭스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이어폭스에서 페이지가 구동이, 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파이어폭스에서 지금 동작을 하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크롬에서 동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크롬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크롬에서 또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익스에서 동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익스를 누르시면은 익스플로어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창이 나옵니다. 좋죠? 예, 그러니까 프리뷰 쓰셔도 되고 이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으로 체크를 하시려면은 오히려 이 메뉴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요. 사파리도 당연히 없으니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동작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기 크롬이랑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HTML 표준안이 되게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성 타는 건 사파리는 4개만 있으니까 조금 사양을 좀 탑니다. 근데 가장 지원이 안 되는 게 뭐야? 익스플로어 9 버전이죠. 요즘에 이제 나온 엣지라든지 최신 버전은 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익스플로어는 예전부터 많이 버전별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버전은 좀 많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어에 맞추면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크로스 브라우징 체크하실 때는 익스부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익스부터 체크를 하시면은 웬만한 건 다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 건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아톰 패키지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시면은 더 많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더 맞는 패키지들이 있으시면 그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아톰 에디터가 좀 무거워지고 로딩 속도 조금 느려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엠밋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엠밋. 자,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엠밋이라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만들었냐면 엠밋은 그 태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div에다가 내가 클래스명을 abc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런 다음에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div에 클래스가 abc가 들어갔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div에다가 클래스명을 ccc라는 이름으로 몇 개 만들고 싶어? 곱하기 2개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탭. 자, 2개 만들어졌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세계였는데 여러분들은 놀래고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직 많이 사용 안 해보셔서
이게 엄청난 건지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코딩할 때는 이거 막 되게 노가다로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갑자기 엠밋 기능을 만나고 나서 신세계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게 기쁨을 줬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아직 저런 거 뭐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있습니다. 내가 div 태그에다가 무슨 태그를 만들까? h1 태그를 만들 건데, h1 태그가 4개가 필요해. 자,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a 태그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a 태그에다가는 뭐 클래스명을 AAA라고 만들어주고 싶어. 자,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뿅. div의 h1 태그 안에 a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나죠? 좋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엠밋 기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또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중복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고 싶어. http www.naver.com.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죠?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거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시면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얘가 위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한 줄씩. 이게 얘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어.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쭉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엠밋 기능으로 돌아와서요, 또 하나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UL 태그를 만듭니다. 이거 언로드 리스트라는 태그인데, 나중에 리스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 안에서 리스트를 내가 10개를 만들 거야. 10개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A 태그를 만드는데 뭐 ID 값으로 111이라고 뭐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고 얘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푸터라는 태그도 같이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탭을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UL 태그에 리스트 A 태그를 10개 아이디로 10개 만들어 줬고, 그쵸? 그 아래에 푸터를 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줬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가로로 그룹핑을 해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룹핑이 돼서 그 코드만 만들어진 거고, 플러스 푸터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대단하죠? 이걸 일일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엄청 속된 말로 빡센데, 그거를 되게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엠밋 기능이에요. 좋죠?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 레이아웃 같은 거를 아마 지금 퍼블리싱 수업 때 아직 진도가 안 나갔을 것 같은데, 그거 만드실 때는 태그를 엄청 복잡하게 단계별로 쓰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패키지, 아톰 패키지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패키지들이 있으면 검색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제가 또 알려드릴 패키지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서버랑 또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